앨런 케이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앨런 케이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객체지향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 객체지향은 객체나 클래스가 핵심이 아니다. 핵심은 메시지다. 여러분, 유미의 세포 보셨나요? 거기서 보면 세포들마다 다 각각 역할이 있잖아요. 뭐 거짓말 세포, 사랑 세포, 출출 세포. 하나의 거대한 유미가 혼자서 사랑하고 먹고 거짓말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각각의 행동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독립적인 역할을 하되, 그 역할에 필요한 게 있으면 다른 세포들한테 야, 막 우리 이렇게 해야 돼, 막 요청을 하고 설득을 하잖아요. 객체지향은 프로그램도 그런 식으로 작은 세포들로 나눠보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겁니다.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객체지향이든 절차지향이든 함수형이든 결국에는 코드를 나누고 정리해서 이해하기 쉽고 변경하기 쉽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객체지향은 어떻게 프로그래밍의 복잡성을 해결하고 이해하기도 변경하기도 쉽게 만드는 걸까요? 여러분, 앨런 케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앨런 케이는 컴퓨터공학 쪽에서는 레전드 중에 한 명인데요. PC와 그래픽 인터페이스의 시대를 연 사람이고, 무엇보다 앨런 케이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객체지향의 원조라고 할 수가 있죠. 1940년생인데 아직 살아계시고 이 컨퍼런스 같은 데서 여전히 발표도 하시는 분입니다. 앨런 케이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사람들이 객체지향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 객체지향은 객체나 클래스가 핵심이 아니다. 핵심은 메시지다. 저는 이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객체지향은 당연히 객체가 핵심 아니야? 앨런 케이도 자기가 본인의 이름이 잘못 지은 것 같다고 인정을 했더라고요. 물론 객체지향이라는 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언어와 이론들이 나오면서 많은 것들이 이제 추가되고 바뀌었겠지만, 처음에 뭔가를 창안했고 그게 굉장히 인기를 끌어서 널리 퍼지면서 이렇게 발전했다는 거는 다 어떤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객체지향이 그 시대에 존재하는 어떤 문제를 풀었다는 뜻인 거죠. 앨런 케이가 왜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앨런 케이가 처음 객체지향 아이디어를 냈던 시기로 돌아가 볼게요. 무려 70년 전입니다. 미국의 유타 대학교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앨런 케이는 이제 거기 대학원생이었어요. 대학원생이니까 뭔가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당시에 앨런 케이가 꽂혀있던 연구는 바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였어요. 프로그램은 필연적으로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냥 작동하는 데만 집중해서 짜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이 복잡한 스파게티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코드를 짜려면 복잡한 코드를 나누고 묶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잡한 디테일을 몰라도 그 상위 개념을 보고 프로그램이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걸 유식한 말로 추상화라고 하죠. 당시에 가장 코드를 정리하는 대중적인 방법은 바로 프로시저 추상화라는 거였어요. 흔히 절차지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 방식은 어떤 작업의 절차를 기준으로 프로그래밍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 코드를 한번 볼게요. 영화 티켓을 판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고객 돈, 고객 티켓을 나타내는 변수가 있고요. 아래에 판매자의 돈, 판매자의 티켓 수량을 나타내는 변수가 있습니다. 티켓 가격도 들어가 있고요. 이 프로그램이 하는 일은 고객이 영화 티켓값 이상의 잔액인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있으면 그에 맞게 잔액을 조정하고 티켓을 줘요. 없으면 돈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를 프린트를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각각이 함수로 묶여있죠. 살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그 밑에 티켓을 파는 절차, 거절하는 절차,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렇게 조건문, 반복문을 통해서 절차를 수행하고 데이터를 조작하는 부분을 프로시저라고 불렀는데요. 당시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프로시저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정리했어요. 근데 앨런 케이가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아니야. 이건 문제가 있는 방식이야. 왜, 뭐가 문제냐고? 프로시저 추상화를 보면 데이터는 여러 프로시저에서 다 접근이 가능하도록 열려있어.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이 조금만 복잡해져도 어떤 프로시저가 데이터를 건드리는지 찾기가 매우 어려워. 다른 프로시저가 그걸 모르고 조작을 하다가 버그를 일으킨다고. 그러면 나중에 변경하기도 힘들어지고 데이터 하나하나가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할 건데? 앨런 케이가 고민하고 있던 게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고민을 하던 앨런 케이는 신박한 곳에서 아이디어를 얻는데요. 앨런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근에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 소프트웨어를 생명체의 세포처럼 구성할 순 없을까? 이 생명 시스템이라는 게 되게 신비하거든. 시스템을 이루는 세포 하나는 되게 단순하고 독립적이야. 근데 이 세포들이 각각 맡은 역할이 있고 서로 약속된 물질을 주고받으면서 연결돼 있어. 이런 세포들의 연결된 네트워크가 복잡한 생명체를 만들어내게 되지. 소프트웨어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을까? 작고 독립적인 객체로 나눈 다음 그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더 복잡한 시스템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앨런 케이는 생명체와 세포를 보면서 객체지향의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학부 시절에 생물학도 복수 전공을 했었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앨런 케이의 80년대 강의 영상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아래 디스크립션에 올려놓을 테니 참고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유미의 세포 보셨나요? 거기서 보면 세포들마다 다 각각 역할이 있잖아요. 뭐 거짓말 세포, 사랑 세포, 출출 세포. 하나의 거대한 유미가 혼자서 사랑하고 먹고 거짓말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각각의 행동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독립적인 역할을 하되, 그 역할에 필요한 게 있으면 다른 세포들한테 야, 막 우리 이렇게 해야 돼, 막 요청을 하고 설득을 하잖아요. 객체지향은 프로그램도 그런 식으로 작은 세포들로 나눠보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겁니다. 유미의 세포처럼 프로그램의 세포를 만든다. 이렇게 상상해보시면 좀 와닿지 않을까요?
실제 코드 중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이 데이터와 프로시저를 하나의 세포, 미니 프로그램으로 묶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의 세포 미니 프로그램은 다른 세포가 관리한 데이터를 건드릴 수가 없게 해요. 그래서 이거를 숨긴다 혹은 캡슐화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포들은 특정 세포 안에 있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변경 가능한 데이터가 여러 범위에 공유되는 것인데, 이 캡슐화한 구조는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거죠. 특정 데이터가 영향을 끼치는 범위,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다룰 때 이해해야 하는 범위가 이 특정한 세포 안으로 좁혀지는 겁니다. 아까 영화 티켓의 예시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고객의 돈 고객 티켓, 판매자가 가진 돈 판매 티켓 수, 그리고 티켓 가격이 있었잖아요. 이 데이터를 모두 프로시저가 건드릴 수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객체라고 하는 세포를 만들고 이 세포마다 자기가 관리할 데이터를 할당을 해줍니다. 커스터머와 셀러라는 두 개의 세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앞에 뭐가 붙어 있나요? 프라이빗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외부에서는 데이터를 건드릴 수 없게 해놨죠. 객체 지향 언어에서 제공하는 접근 제어 기능을 사용해서 이 데이터를 캡슐화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프로시저 추상화의 문제였던 이 공유 데이터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곳저곳에서 공유하는 변경 가능한 데이터만 없어지면 코드가 이해하기도 쉬워지고 변경하기도 쉬워집니다. 이 상태 데이터의 캡슐화는 앨런 케이가 말한 객체 지향의 세 가지 본질 중에 하나예요. 2003년에 앨런 케이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객체 지향의 본질은 메시징, 상태 데이터의 캡슐화, 그리고 동적 바인딩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왜 캡슐화가 중요한지를 이해하셨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세포처럼 구성한다는 아이디어를 3분의 1은 이해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메시징이랑 동적 바인딩은 무엇일까요? 이 내용은 시간상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